기왕하시는 김에 옆에 땅까지 사면 어떻게 될까요? 생짜 땅을 사면요 엄청 비싸게 달리거든요. 이게 경매에 나온 거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막 사자고 들면은 뭐 부르는 게 또 갈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래요. 와, 시골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 도로에 붙은 이 땅을 보러 왔거든요. 이 땅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10,000평이 조금 넘어요. 1,500평 정도 되는데 땅 크기가 보이는 거, 저 나무 있는 데로 해서 저 뒤에 보면 저쪽 끝에 나무 있죠. 이쪽으로는 저 제방, 공장실에서 제방까지 해서 이게 1,500평입니다.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라는 말은 농사 지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농림지역 밑에 보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둘 중에서 농림진흥구역은 전혀 손댈 수가 없어요. 딴 거 할 수가 없고 농사만 져야 돼. 보호구역이라는 건 그 농사를 위한 물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다 물이 많을 거예요, 아마. 물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 관리를 하는 농림지역이다. 그 말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 또는 농사에 필요한 공장시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농수산물 관련 사업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식품회사. 예를 들면 된장고추장을 육성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담근다든가 아니면 김치 공장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 가치는 일반 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에 식품회사를 할 수 있다면 수요가 많다. 그럼 일반 땅, 즉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 큰 차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건폐율 용적률은 훨씬 적다.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 그런 거에서는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넓혀지죠. 현재 이게 30만 원 돈이니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2탄 한번 볼게요. 2탄. 여기서 20%와 80%의 용적률을 가지고는 조금 경제 가치가 떨어진다. 그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공단화 시킨다. 화성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내가 화성시와 나를 위해서 공단을 한번 개설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단을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맞춰와라. 조건이라는 게 뭐야? 여기 때문에 교통의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근데 잘 맞게도 이게 4차선이 되는 거 아니죠? 그걸 맞춰서 갔을 때 공단이 된다면 건폐율 뭐 70%면 70%, 용적률 250%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120, 150은 좀 많은 것 같고요. 120, 100으로 팔기에 신속하게 팔릴 것 같다. 승부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 어느 일정한 시간 안에, 2년 안에 그걸 팔아야만 큰 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 승부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2년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지금 호재가 많다는데 이따 우리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부동산 가서 모두 호재를 좀 듣고 와야 돼요. 앞으로 여기가 어떻다냐, 뭘 풀어준다냐, 뭐 톨게이트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다 알아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냐. 여기는 마지막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내가 보기에 높이는 최하가 3m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메꿔야 되느냐 도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10,000평이면은 33,000제곱미터잖아요. 33,000. 1제곱미터라는 건 사방 1m를 말하잖아. 그럼 1m를 메꾸는데 흙이 몇 차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자, 차 트럭 하나가 몇 루베를 실죠? 한 8루베. 8루베라는 건 1m짜리 8개를 쌀 수 있다는 뜻이잖아. 한 차가 약 2제곱미터는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한 차가 2제곱미터를 메꾸니까 33,000 나누기 2를 하면 15,000, 16,000 정도 되죠. 16,000 차면은 메꿔질 것이다. 여기 화성이 흙이 부족한 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파는 거죠. 파는 게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다. 120만 원을 받는다. 토목해주고 관다 묻어주고 식품으로 하려면 첫째 배수관, 배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침 옆에 물들이 있으니까 물들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하는 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농지 농림 보호구역을 갔다 왔죠. 13,000평짜리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31억 8천, 이제 평당 약 30만 원꼴에 나온 거였잖아요. 설명드렸듯이 농림지역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농림진흥구역은 전혀 농사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농가주택이라든가 또는 식품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농수산물에 관련된 제조업 내지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많아야 돼. 근데 내가 이제 배운 게 좀 있었으니까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안 배워놓으면 생각이 안 나.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공법책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다 일일이 외우진 않더라도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만 물건을 봤을 때 생각이 퍼뜩퍼뜩 나는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은 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들렀었어. 군청을 들렀더니 역시 할 수는 있는 거야. 식품회사라든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300평 이상은 개발 안 된다는 거예요. 300평을 잘라서 개발을 하라. 그럼 실제로 300평, 1000제곱미터니까 그거 300평으로 공정하기 작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부터 그냥. 그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더니 없어 자리에 또. 그래서 그 한계를 두고 왔는데 거기다가 300평짜리라도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면 농림이니까 2, 3은 60평짜리 공장 한 동 달랑 짓고 농림은 20%가 건폐율이니까 더구나 그렇게 허가를 낼래도 거기에 쓰이는 재료 김치를 예를 들면 배추를 한국 배추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 그게 우리나라 그 사업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쓰는 이유가 원가가 싸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섞어 쓸 수 있다든가 그런 혜택을 줘야지 하면서 망하려는 거 아니냐 사업을. 너무 융통성 없는 사업. 국산 애용품을 쓰려는 취지는 좋지만 그걸 하나만 본 게 아니냐. 회사가 다 망한다. 융통성을 달라야 돼. 그건 자기 재량이 아니다. 설 수 없이 이제 더 높은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바빠서 가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람 과장급을 만났는데 전화를 만났는데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단위 계획을 내가 세우겠다 했더니 잘 아시지 않느냐.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계획관리에서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취락지구 같은 게 좀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계획관리를 가지고 지구단위를 세우지 누가 농림을 가지고 세우느냐. 그 담당자 말이 맞아요. 그거 나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내가 그랬어. 그럼 당신들 국가나 도나 아니면 시는 어떻게 아파트를 논바닥에 짓냐고. 말이 되냐? 그 지구단위 계획 안 하고 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국가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있느냐 하면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그 명목을 붙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화성시의 농수산물에 관련된 사업가들이 이 비싼 땅에다가 일을 하고 공장을 짓고 하지 않느냐.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그런 걸 세울 수 있도록 수립해라. 그랬더니 뭐 10,000평밖에 안 된다는, 10,000평이 좀 크지는 않죠.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큰 거, 10만 평 이상 보이잖아요? 여기도 뭐 세우잖아. 이 정도 규모식이 되면 그거 갖다가 갖다 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기더라고. 근데 10,000평 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내가 화성시를 위해서 이런 싼 방법을 하겠다. 내가 7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겠다. 그럼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해달라. 그랬더니 착한 말이 내가 좀 거창하게 나가니까 다시 지금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회신을 주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이렇게. 하여튼 이 모든 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뭐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한 건 잘 들어오면 된다. 그 시골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그 시골 화성시의 인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화성시장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걸 최고로 신경을 써요. 그래서 화성시에 내가 이걸 꾸며으로써 수백 명의 사람을 여기다가 내가 이쪽 화성시로 수소 옮기게 하겠다. 10,000평이면 500평씩만 잘라도 몇 개야?
한 20개 되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식구들이 딸려간다면 100명 이상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다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70만 원을 해도 이거 내가 한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떨어지면은 20만 원 꼴 아닙니까? 20만 원을 해서 아까 얘기한 배수로 뽑기 좋잖아. 양쪽이 다 물이잖아. 다 뽑아주고 70만 원만 팔아도 우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영세업자들도 100만 원, 200만 원 주던 땅을 70만 원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서 어필하려고 인구 증가가 첫 번이고 인구 증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기왕하시는 김에 옆에 땅까지 사면 어떻게 될까요? 생짜 땅을 사면요 엄청 비싸게 달리거든요. 이게 경매에 나온 거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막 사자고 들면은 뭐 부르는 게 또 가입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래요. 와 시골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일산은 좀 비싸지만 이 파주 정도 가면 한 30만 원 사거든요. 일반 매물로. 근데 여기 5, 60만 원 얘기를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도 못 붙여. 그 농지 탈출이라는 것을 오늘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농지를 상향시키는 거야, 종상향. 이제 우리가 진짜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려면은 마지막은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종을 향상시키는 것, 종을 올리는 것이 가장 끝판이야. 마지막 하는 방법이거든. 제일 큰 일이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농림을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 그것만 바꾸면은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종상향시키는 게 우리의 마지막 디벨로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향을 시키는 게 범위가 커지면은 한 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방법 중에서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300평씩 잘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지. 이런 거야. 자, 여기 농지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갖고 농로가 다 이렇게 있잖아, 농로가. 이 농로라고 그러지? 이게 잘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도로가 있는 거야,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가 있는 거야.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도로야. 자, 공무원들은 어떻게, 농지과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도로는 불량한 땅이라고 생각해. 농지로 볼 때는. 그지? 불량농지야, 불량농지. 우량농지가 아니야, 도로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뭐야? 도로니까? 불량한 농지라고 봐. 여기도 불량한 농지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농지를 대지로 바꿔줄 때, 뭐 공장을 짓게 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게 할 때,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농지를 집을 짓게 해줄 경우에. 상식적으로 어때요? 공무원이 볼 때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 불량농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먼저 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아, 이거는 불량농지에 접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불량해지겠구나. 우량한 농지가 못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먼저 개발을 해줘. 그래서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나 일산 같은 경우는 3면이, 1면, 2면, 3면이 불량농지라야만이 내준다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지가 있다고 쳐. 그럼 이거 100% 해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걸 제일 먼저 개발을 해. 그럼 대지가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한 면, 두 면이 또 불량농지가 된 거야. 이것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개발을 하는 얘기야. 그럼 다 나중에 이게 전부 다 하다 보면 전부 다 대지가 되는 거죠. 여기 물이 흘러. 물이 이렇게. 이 물은 무슨 물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용수로 같은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것은 뭘로 볼까? 이것도 우량농지로 본다는 거야. 물을 가둬놓고 물을 흘러가게 해서 농사를 도움을 주잖아. 우량농지로 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보는 방법을 좀 틀려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려는 거야. 300평, 300평. 우리가 10,000평이면 30번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대지가 됐어. 대지가 되면서 뭘로 바뀌는 거 점점? 이게 관리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의 대지가 100만 원이야. 근데 길 건너서 이쪽은 관리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봐. 자, 농림지역의 대지가 한 평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한 평은 그건 농지야 그냥.
농지를 쓰고 있어. 대지가 아니야. 그럼 얼마나 갈까?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농림지역의 대지는 집 밖에 못 줘. 그거는 농가주택. 근데 관리지역의 전은 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계획관리지역의 전은 뭐 공장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상가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목, 즉 대지와 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농림지역은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이라고 하면 관리지역은 2, 300만 원 전답이라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용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탈출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요새는 전부 다 기계로 농사를 짓잖아.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15도 이상이 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치고 농업보호구역은 15도 경사도가 돼. 옛날같이 이렇게 층층이 사람이 앉아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 15도 이상의 경사도는 한계 농지로 취급될 수 있어. 그런 농지를 보면 살 때 오히려 평평한 논보다 더 좋다는 얘기야. 즉 한계 농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파도 자갈밭 같은 거 있지. 농사에 안 맞아. 그건 군이나 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땅이 사실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걸 증명해서 한 2년 정도 그걸 하면은 한계 농지로 규정을 져주기 때문에 한계 농지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또는 뭐 가끔 보면 논에서 물 나오는 논 있지. 물론이라고 그래서 물이 계속 치솟는 논이 있어. 이런 것들도 한계 농지로 규정해서 오히려 거꾸로 좋게 관리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한계 농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거 말고도 방법은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한계 농지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한계 농지의 평수가 6,000평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평, 20,000평 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를 한계를 질 때 방법도 있죠. 자, 길다는 땅이 있어.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어. 근데 이게 10,000평이야. 좀 잘라야 되겠어. 여기다 정식 가운데다 길을 낸다. 12m 이상의 도로를 낼 경우에는 이것도 땅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6,000평 이하로 줄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보여준 이 10,000평의 이 논이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지만 한계 농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장을 한번 끝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돈 많이 버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재밌어요? 재밌어야지. 재미없으면 공부가 되겠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